안녕하세요. 저는 13년 동안 스포츠 도박과 온라인 도박을 즐겨했던 도박 중독자이고 현재는 1년 반 동안 단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박을 처음 접했던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한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소개를 받았었고 이제 그런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도박이라는 생각은 못 했었고 그냥 재밌고 또 맞추면 돈을 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도박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기억에 남지만 제가 저희 친동생한테도 그거를 소개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은 그닥 흥미를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좋은 걸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동생은 그때 이후로 안 하고 이제 저는 계속 했었죠. 네.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많이 맞추지는 못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는 따지 못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엄청 많이 땄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도박을 이어서 하게 됐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초심자의 행운도 따랐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야구 경기를 많이 걸었었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걸었는데 그게 이제 몇십만 원을 베팅했던 게 몇백만 원이 됐던 기억이 나고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았고 제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000만 원대의 돈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참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도 그때 들었었고 제가 또 워낙에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보는 것도 좋아했어서 약간 일석이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랑 같이 막 제가 돈을 따면은 그 돈을 인출해서 막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도 돈을 제가 다 내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이 갖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다 사주기도 하고 이제 5만 원짜리를 막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필통에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야구를 봤잖아요. 야구를 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는 것도 되게 즐겨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야구용품들을 정말 가감없이 계속 사들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엄청 비쌌던 고가의 노트북도 샀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타고 다닐 스쿠터도 샀었고 그렇게 이제 그 돈을 사용했었죠.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부터는 도박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그 전에는 했다 안 했다를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도박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었고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일 먼저 부모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지갑이나 부모님 카드나 이제 동생 지갑에도 손을 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아서 도박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한테까지도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나 동생의 물건에 손을 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알게 되시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학원비도 제가 결제한다고 해서 막 카드를 가져가 놓고 그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수업비가 꼭 현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도박을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비를 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학원에서 연락이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조금씩 제가 거짓말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부모님도 이제 저의 도박 문제를 알게 되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드러났지만 부모님께서 이제 혼을 내시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구두로 약간 경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로 넘어가셨고, 저도 사실 그걸 들었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구나라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었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미 다 저랑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잠깐 그 시기에만 조금 조심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자각했던 순간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나서 조금 크게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자각을 하게 됐었냐면은,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물건에 손이 댔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도박을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절도를 저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진짜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그때 조금씩 자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절도를 처음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딱 그 누군가의 물건을 이렇게 손에 대는 게 처음이 어려웠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뭐 저희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돈을 따서 갚으면 되겠지 해서 내가 돈을 딴 다음에 다시 저거를 원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서슴없이 계속 절도를 했었고, 결국에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하나의 방법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습관적인. 돈이 없으면은 저기서 물건을 이제 가져와서 그걸 현금화 시켜서 내가 도박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박혀버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워낙에 이제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빌릴 만큼도 돈을 다 빌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런 방법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박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는데 제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죠.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족 모임도 나가시고 이제 가족 교육도 받으신 상태였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대리 변제를 해주지 않으셨었고,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오픈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배우신 상태였어서 이제 제 지인들한테 약간 애둘러서 오픈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연락을 받고 친구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어림짐작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더더욱 돈을 안 빌려줬던 시기입니다. 절도 문제를 저는 이렇게 CCTV가 없는 데서 절도를 하면 안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탈의실 같은 데서, 거기는 CCTV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점점 많이 발생을 했고, 피해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면서 이제 신고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없어진 시간대를 추리다 보니까 저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덩치가 크신 형사분들 5분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면서 뭐 이러이런 혐의로 신고가 돼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절도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놀랬죠. 정말 많이 놀랬고,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게 딱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망치로 딱 머리를 맞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때까지는 정말 절도라는 게 처음에는 할까 말까 망설였을 때는 그게 되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거를 하나의 방법으로서 막 할 때는 솔직히 죄의식이나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딱 그런 순간이 다가온 순간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었구나, 진짜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근무하는 곳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수치스럽기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았죠. 유치장에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다가 그 뒤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동부구치소로 제가 이감이 되어서 거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동부지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 1년에 2년을 받고선 이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구치소에서 4개월 있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제 문제를 정말 진심으로 마주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단도박과 이런 회복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도 그때 생겼고, 그래서 그때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단도박이나 아니면 회복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영치해 주셨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런 것들 읽으면서 나가면 이렇게 해야겠다, 나가면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고 열심히 단도박하면서 잘 생활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먹고 출소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딱 출소를 할 때는 이게 새 사람 돼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인생에서 감옥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제 인생에서 재판이라는 것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제 유치장에 있을 때 면회를 처음 오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A4 용지에다가 글을 막 적어서 그 경찰관분 통해서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테니 이번 문제만 해결을 하게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야 내가 돈을 벌고 빨리 돈을 갚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사선 변호사를 고용해 주시고, 내가 이제 피해를 끼친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구치소에 이감되고 얼마 안 있다가 국선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국선 변호사님이 그 변호사 접견을 오셨다고 해서 이제 가보니까 저한테 처음 딱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숨이 안 쉬어졌어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같이 생활했던 분들도 저한테 처음이고, 어떤 부모가 이 금액 때문에 너를 여기서 살리겠냐, 무조건 갚아주고 너는 금방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국선 변호사님께 듣다 보니까 엄청 공황이 오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물론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도박 중독 관련된 상담을 받았었고, 이제 대리변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시작했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사과를 해야겠더라고요, 피해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물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그분들을 실제로 뵌 적도 없는데, 이제 그분들의 뭐 연락처나 아니면 근무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공소장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작정 편지를 썼어요. 제가 솔직하게 도박 중독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피해를 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절도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에서 나오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일했던 거에 대한 퇴직금이나 아니면 잡히기 직전까지 일했던 그 월급, 그런 것들로 조금씩 이렇게 분배를 해서 어느 정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계획들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반응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듣게 됐었는데 실제로 되게 부정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갚아줘야지 왜 안 갚아주냐, 애가 그렇게 된 거는 잘못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오픈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그분들이 받아주지 않던 받아주시던 그냥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제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돈을 보내드리고 그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정말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변제를 안 해주시고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안 주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원망스러웠거든요.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미웠지만,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비록 원칙에 의해서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그 외의 도움은 엄마 아빠도 최선을 다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도움이 뭐가 있냐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서신을 보내주셨고요. 부모님께서 가족 모임을 나가셨을 때 들었던 좋은 내용들을 저한테 전해주셨고, 제가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 뭐 상환 계획을 정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쓰던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전해주시고,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금전적인 도움만 주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도움은 다 주신 거예요.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씩 알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도 나를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대리변제라는 그것만큼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저도 이해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런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님께서 대리변제를 해주셨다면 저는 결코 그 문제를 무겁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되게 부모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경제적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체크카드를 썼었는데 이제 그 체크카드로 커피 쿠폰을 샀어요. 금액권제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되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을 만들어서 합법 스포츠 토토 판매점에 가가지고 이제 종이 토토를 시작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거를 딱 처음 했는데 살 것 같았어요. 진짜 살 것 같았어요. 뭔가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